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석 달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없는 나라로 해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최근 지역 감염이 확인되면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감염자는 대부분 오클랜드에서 나타나 지난 11일 낮 12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오클랜드는 3단계 경보, 나머지 지역은 2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14일 오후 오클랜드 지역은 3단계 경보, 나머지 지역은 2단계 경보를 12일간 더 연장한다고 제신다 아던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경보는 8월 26일 밤 11시 59분까지 계속되지만 8월 21일에 점검을 하고 정부의 종업원 임금 지원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감염 사례는 30건인데 이 중 2건은 토코로아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1건은 의심 환자로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입국자에 대한 격리 비용 관련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해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그룹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격리 비용이 면제됩니다. 여행자의 경우 호텔 방 하나당 3,100달러, 어른 1명 추가 시 950달러를 더 내야 하고 어린이는 한 사람당 475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 면제 또는 일부 면제의 판단은 정부가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영국 귀국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격리 비용이 면제됩니다. 3월 19일 국경이 폐쇄되기 전에 임시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뉴질랜드에 살던 사람이 3월 19일에 출국한 경우에는 격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이 제도 실시 후에 90일 이내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경우 면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격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외교관, 난민, 해외에서 추방당해 돌아오는 사람의 격리 비용은 면제됩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격리 비용으로 4억 7,900만 달러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6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 중 4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는 호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검역 시스템의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뉴질랜드 내부의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멜번의 경우 검역 작업을 민간업체가 하면서 너무 느슨해진 것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돌아간 2명의 외국인이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지난 8월 8일 뉴질랜드를 떠난 일본인과 8월 6일 떠난 벨기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들은 모두 귀국 시 싱가포르를 경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인 여행객은 웰링턴의 뉴타운에 있는 라면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쿡아일랜드의 유명한 의사가 오클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8월 15일 아침 라로통가로 출발 예정인 항공기의 출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로통화행 항공편은 일주일에 한 번 출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착 전 검사에서 음성 반응자만 탑승하도록 하고 있어 격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아침에 출발하는 항공편에는 30명의 승객들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사에게 진료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쿡아일랜드 보건부가 이들을 격리시키겠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 정권의 대북전단 반발로 촉발된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소환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상적 조치란 기존 입장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결론이 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현재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서한에 대한 답장 등 추가적인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과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킹 전 특사 등 전직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수존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등 13명은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행동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참혹한 행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북한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하고 동시에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서한 전달이 알려진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무검사는 관련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어떠한 형식으로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과 구체적인 해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존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의 공식 서한에 한국 청와대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소환을 보내면 꼭꼭 답변이 왔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소환을 잘 받았다는 그런 답변이 오고요. 국무부에서도 성명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신력 있는 인권운동가들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냈다. 이분들은 당연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를 면담하면서 탈북민 단체들과의 대화가 먼저라면서 법인 허가 취소와 등록법인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서울행정법원은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등의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의 큰셈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탈북민 단체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한국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은 것입니다. 법인 취소를 당한 또 다른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한국 행정법원의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